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어려운데요.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평소에 차근차근 관리하고 지켜야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선물해드리는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스마트폰과 PC를 요즘 많이 사용하면서 현대인들이 눈 피로 증상을 많이들 호소합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지압법은 눈이 충혈이 되면서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찬죽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찬죽혈은 이제 눈썹의 안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왼쪽 눈이 조금 더 약간 충혈이 되고 피곤하다. 예, 그러면 이제 반대쪽 눈썹 안쪽에 있는 찬죽혈을 눌러서 이렇게 살살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때 만약에 양쪽 눈이 충혈이 잘 된다 그러면 양쪽 찬죽혈을 같이 지압을 해서 돌려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눈은 충혈이 되지 않고 건조하면서 눈이 피로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눈썹의 눈꼬리의 바깥쪽에 들어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태양혈인데요. 네. 태양혈을 지압을 해서 살살 누르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찬가지로 왼쪽 눈이 조금 더 건조하면서 그 다음에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두 눈이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 양쪽을 해주시고, 항상 피곤하고 충혈되는 눈의 반대쪽에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압을 할 때 제가 이제 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계속,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다, PC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눈을 과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제 지압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찬죽혈과 태양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눈도 이제 똑같이 이제 충혈이 되면서 피곤한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구기자와 결명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그냥 눈이 건조하면서 충혈은 되지 않고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분자와 건지왕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방 지압과 한방차로 눈의 피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낮에 잘 지내던 아이가 밤만 되면 자다가 수시로 깬다면 부모로서 걱정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기는 성장과 정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아기가 자다 깨서 울고 밤마다 우는 게 반복된다면 야제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수면 장애 질환인 야제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영유아나 소아기 때 숙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 때, 아이 때는 특히 이제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요. 네. 아이가 밤에 충분히 수면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때 60에서 한 70%가 나오는데 그게 낮에 활동할 때보다 밤에 수면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된다 그러면 성장에 장애가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몸에 만성 피로 증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 안 되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취침, 충분히 깊은 수면을 못하기 때문에요. 뇌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정서적인 장애가 오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이제 잠을 잘 자는 경우에는 이제 음기가 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낮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양기가 성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기가 성해져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반대로 음이 허하고 화가 동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ADHD라든지 이제 틱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연령별 적정한 수면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수면 시간은 아이의 이제 체질이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생아의 경우에는 보통 14시간에서 이제 17시간, 영아의 경우에는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9에서 11시간 정도, 성인 같은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6시간에서 이제 9시간인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보면 봄, 여름에는 오히려 잠을 6시간보다 좀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가을, 겨울에는 잠을 조금 더 충분히 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충분히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겨울 환경,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재울 때는 어둡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특히 이제 밤에 잠자는 시간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신의 체질이 보통 이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는데 성인의 경우에 6시간을 자면 좀 더 피곤하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늘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이게 잠을 많이 9시간 잔다고 하면 오히려 잠에 우리가 취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기가 더 성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양기가 약해지면서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의 시간을 적절하게 이제 체질에 맞게 계절에 맞게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 그렇군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자고 우는 게 이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들이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야제증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야제증은 한방에만 있는 독특한 질환인데요. 네.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야제 이렇게 소화문에 야제라고 있는데, 야는 밤야자, 그 다음에 제는 울제자. 그래서 밤에 아이가 아주 포근하게 잠을, 깊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밤에 자지를 못하고 일어나서 이제 우는 경우를 야제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밤에 자다가 깨서 운다고 다 야제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밤에 우는 거랑 야제증이랑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야제증으로 한의원에서 진단을 내릴 때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 3, 4일 이상 계속해서 밤에 자다 일어나서 울고, 또 하루에 일어나는 시간이 3번에서 4번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데, 이 기간이 이제 15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야제증으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 이제 한의원에서 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단을 받고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이 기간에 그렇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간혹 이렇게 운다, 자다가 일어나서 깨서 운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다 일어나서 우는 걸로 보고 야제증으로는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수면 습관은 건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데요. 야제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야제증의 원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가 우는 증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울 때 손과 발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고 그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다음에 소리를 울 때 집이 떠나갈 듯하게 이렇게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적인 열. 그래서 집의 환경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이의 이제 체질적인 열, 체내에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의 온도는 낮에보다 밤에 체온이 더 올라갑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엄마들이 알아두어야 되는 경우는 우리의 이제 신생아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보다 체온 자체가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엄마가 소음인 체질이고 또 산후에 산후풍 증상까지 있어서 이제 좀 따뜻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진찰하다가 보면 아이가 이제 열이 많은데 항상 집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는 원래 체온 자체가 높고 그 다음에 환경도 좀 더 덥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아이는 더워서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열대야를 생각하시면 쉽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덥고 그 다음에 후덥지근하고 이럴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열은 아이들의 경우에 보통 이제 자기 전에 분유를 또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으면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먹게 되면 체내에서 에너지는 열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체내에 열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이 자체가 밤 자체에는 체온이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환경을 덥게 만들게 되니까 아이는 당연히 자다가 깨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열이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자다가 깨서 우는데 이렇게 움츠리고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이는 이제 비위가 약하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좀 허약한 아이입니다. 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아이 자체가 겁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낯선 곳에 동의보감에 보면 돌 전까지는 그 다음에 집안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이렇게 보는 분들만 볼 수 있게 아이를 해야 아이가 간장과 담낭기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TV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놀이방에 가서 이제 그네를 태워준다든지 높은 데 올려놓고 우리 이제 엄마, 특히 이제 아빠들 또는 이제 삼촌들이 아이를 이렇게 올려서 비행기 태워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어른은 좋을 줄 모르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어른들 좀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있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정도 올라가서는 고소공포증이 아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른 얼굴까지 머리까지 올리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무서운 것을 경험했을 때 밤에 자다가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좀 예민하고 또 심리적으로 힘이 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잠귀가 밝은 경우이거든요. 밖에서 뭐 문소리가 나거나 TV 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이제 딸그락 크게 나면 아이가 이제 깨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파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복통이 있거나
예, 그 다음에 중이염이 있거나 이렇게 아파서 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야제증하고는 다르지만 밤에 잘 때 아이들의 경우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아이의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이 밤에 자다가 깨서 오는 야제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도 살펴볼까요? 야제증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예, 야제증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저녁 때 제가 이제 숙면을 아이가 취하지 못할 때 오는 그 증상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돌 전까지, 예, 특히 이제 돌 이후에 한 4살까지도 야제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낮에 활동하는 양기의 성향이 큰 게 아니라 잠자는 걸로 인해서 아이의 영양분을 보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반대로 이 경우에 가장 큰 게 이제 아이의 성장이 지연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비염이라든지, 예, 그 밖에 이제 호흡기 감염이라든지 중이염 등 이런 증상들을 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이 자체가 이제 뇌기능이 저하가 되고, 예, 정서적으로 충분히 이제 발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틱 증상이나, 예, 그 다음에 ADHD 증상들이 발현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가 저녁 때 잠을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에, 예, 누적되는, 예, 피로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제증은 치료가 필요한데요. 야제증과 구분해야 하는 질환이 있나요? 예, 이때 야제증과 구분을 해야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야제증이 아니라 아이가 아파서 우는 경우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아파서 우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가 날 때 이가 이제 간질간질하면서 이제 아파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꾸 뭔가를 물고 이제 삼키고 이러려고 하게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감기에 걸리면 아이가 이제 코가 막히게 되니까, 예,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아이는 또 울게 되겠죠.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중이염 증상까지, 예, 비염 증상, 예, 코가 막히면서 이제 중이염으로 넘어가면서 귀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면서 이제 울게 되게 됩니다. 예, 네 번째는 이제 열이 나고 이제 힘이 들 때, 예, 열이 올라가게 되면 아이 자체는 이제 모든 걸 불편한 상황을, 예, 배가 고파도 울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도 울고,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원할 때 또 울고 이런 증상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구내염으로 입안이 이제 헐고 이제 아플 때, 예, 특히 이제 여섯 번째는 아이가 이제 배가 아플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야제증이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배를 이렇게 움츠리고 우는 아이가 있고요. 배를 이렇게 내놓고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복통이 있어도 움츠리고 있는 아이는 한복통, 차가워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이렇게 내놓고 우는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열복통, 예, 위와 장 쪽에 이제 열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아파서 이제 우는 거하고, 예, 야제증하고는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야제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제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제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배부르게 자는 것보다 자기 전에는 속을 비워주는 게 좋다. 아무래도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배가 고프고 고프지 않고는 아이가 알 수 있고 이제 엄마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이제 울음소리, 예, 얼굴만 봐도 알게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이 꼭 자기 전에 꼭 먹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뭔가 먹어야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특히 이때 먹어도 그 양을 원래 먹는 양보다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좀 배부르게 먹으면 예, 위장에서 이제 음식이 가득 차고 예, 그 다음 이제 그게 소화가 되면서 열을 내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야제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습관을 한 번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 먹는 양의 한 3분의 1, 특히 2분의 1로 줄이시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열이 많은 아이, 예, 그 다음에 낮에 음식을 잘 먹는 아이는 예, 중간에 이제 물로 좀 바꿔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 체질이나 예, 아이 자체가 음식을 잘 안 먹는 아이는 이제 분유를 이렇게 먹이는데 양을 좀 줄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예, 야제증 증상을 이제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 그렇군요. 자, 야제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야제증은 비염, 축농증으로 생길 수 있다. 비염과 축농증이 영향을 주나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야제증은 밤에 우는 건데 왜냐면 비염과 축농증이 있으면 여기에 농 때문에 숨을 잘 못 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야제증이 올 수가 있고 또 야제증으로 인해서 아이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다가 보면 비염과 이제 축농증도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야제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또 이어갑니다. 밤에 수유를 끊는 연습을 한다. 어떤가요? 그래야 하나요? 밤에 이제 예, 수유를 끊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자체가 낮에도 잘 먹고 좀 건강한 아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는 밤에 좀 열이 많기 때문에요. 이때 중간에 자다가 뭔가를 마시려고 합니다. 먹으려고. 이때 분유를 주는 것보다는 이제 물로 바꾸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허약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밤에 자다가 수유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이가 자다가 배가 고프면 예, 울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아이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고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달라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물보다 아이의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분유를 주는데 이때 엄마들의 경우에 아이가 잘 안 먹다가 먹으면 먹을 때 최대한 많이 먹이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때는 가볍게 원래 뭐 100cc다 그러면 한 30cc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원래 양보다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먹이고 튼튼한 아이는 이제 물로 예, 섭취를 하면서 예, 수유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밤중 수유보다는 물이 도움이 되고 아이의 체질에 따라서 밤에 수유를 조금씩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야제증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이유식 시기가 빨라도 야제증이 올 수 있다. 이유식이 빠른 거면 성장이 빠른 건가요? 이유식은 이제 이유식을 요즘 이제 엄마들이 좀 대체적으로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보면 아이는 성장을 너무 빨리 해도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자연에 예, 봄,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지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봄이 오기 전에도 꽃이 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꽃이 피는데 날씨가 춥고 봄에 바람이 많은데 예, 떨어지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수유를 해도 이유식을 해도 최소한도 예, 6개월이 지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하다 보면 요즘 4개월이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비위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특히 한 10개월, 8개월까지 조금 늦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와 장이 좋은 성인은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 흡수를 잘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위와 장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예, 모유 수유를 하면 더 좋고 모유 수유가 어려우면 분유하고 예, 그다음에 이유식의 단계로 넘어갈 때 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밤에 자꾸 운다. 예, 그다음에 대변이 좋지가 않다. 이런 경우에는 1개월, 2개월씩 좀 늦춰가면서 한 10개월까지 해서 이유식을 해도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소한도 한도를 6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이유식을 시작하기보다 여유 있게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제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아까 원인이 제가 이제 5가지라고 했는데요. 일단 질병이 있을 때 아파서 올 때는 그 아픈 증상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예, 두 번째는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외부적인 열, 내부적인 열. 예, 그래서 외부적인 열은 20도에서 이제 24도. 예, 이런 경우에 엄마는 항상 좀 춥다고 여기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래서 엄마가 좀 춥다고 할 때 아이가 적정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엄마는 좀 따뜻하게 입히고 아이는 가볍게 입히면서 온도를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볼 때 환경을 한 20도로 맞췄는데 아이가 잘 놀고 방글방글 웃고 그런다. 네. 예, 그다음면 좋은 거죠. 근데 엄마는 아마 몸이 으실으실 춥고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아이가 뭐 24도, 25도로 맞췄는데 아이가 자꾸 땀이 난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더운 경우이기 때문에 예, 환경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내부적인 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저녁 때 자기 전에 식사를 조금 적게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열은 한의원에서 이제 체질에 따라서 위에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돌 전에 오고 2살, 3살 이때 오면 약을 뭐 한 2, 3일, 5일 뭐 이 정도 쓰기 때문에요. 아이는 바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열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아이가 이렇게 움츠리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의 이제 비위를 보호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체질적으로 비와 위를 이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예, 네 번째는 겁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갔다 오면 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매일 이제 보는 이제 환경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가 나갔을 때는 예, 엄마 아빠를 빼고는 항상 새로운 거기 때문에 놀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항상 보았을 때 제가 이제 망진상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눈을 봤는데 손눈처럼 예, 그런데 아이가 항상 나갔다만 오면 예, 그렇지 않고 낯선 곳에 갔다만 오면 밤에 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겁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간장과 이제 담력을 이제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하고, 예, 마지막으로 아이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힘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예민하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해서 아이가 이제 예민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를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야제증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야제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말씀 주셨고요. 계속해서 치료 사례도 살펴볼까요? 어떤 한방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야제증 치료 사례는 15개월 된 남자아이 야제증 치료 사례입니다. 네. 망진상 아이의 이마가 좀 붉었고 손바닥도 붉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돌 정도, 예, 2, 3살 됐을 때는 이제 손바닥과 손등을 예,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손등으로 해서 만져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손바닥에는 손등에는 열이 없고 예, 손바닥은 열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열감이 느껴질 때는 외감이고 손바닥에서 열감이 느껴질 때는 내상, 예, 위와 장에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아이는 손바닥에서 열이 많고 또 생활력도 아이가 잠자기 전 분유를 항상 마시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4개월 전부터 하루에 밤에 이제 4번에서 5번 자다가 울고 있었고 몸을 뒤로 이제 젖히면서 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아이가 에너지가 좋아서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 소리 좀 줄여달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아이 자체가 열이 많기 때문에 자면서 머리와 등에 땀도 많고 또 시원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자고 병력은 6개월 전부터 아토피 피부 질환이 있었습니다. 결국 상기 아이는 이마와 손바닥이 붉고 이제 손바닥에 열도 있고 또 몸을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젖히고 자고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열과 잠자기 전 분유를 먹는 습관 또 위장열이 함께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열과 위장열로 인해서 발생한 야제증으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심장열, 위장열 각각 이제 50% 비율로 약을 써서 15일간 이제 투약을 해서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야제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야제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야제증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야제증은 두 가지 증상으로 나누어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손과 발을 이렇게 젖히고 머리도 뒤로 젖히면서 소리가 정말 집이 떠나갈 듯이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열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창출과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출과 갈근을 아이들의 경우에는 2g씩 넣으시면 됩니다. 네. 2g씩 넣고 물은 600cc 넣고 한 40cc 정도 나오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달이면 됩니다. 그러면 40cc를 하루 종일 이렇게 조금씩 먹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차요법을 오래 복용하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3일을 만약에 복용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때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아이가 자다가 울 때 항상 제가 이렇게 움츠리고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이제 겁도 많고 부모님의 이제 눈치를 많이 이제 살피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이제 간장에 이제 담력도 없고 비위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환기와 그 다음에 이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환기와 감초는 아예 이제 원기를 보충을 하고 비위를 조금 튼튼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2g씩 넣고 그 다음에 물 600cc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달이면 한 40cc 나오니까 하루 종일 조금씩 이렇게 복용을 하시고 3일 정도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일 정도 복용을 했는데 아이가 우는 것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원래 4번에서 5번 울었다. 이 경우에는 한 3번으로 2번으로 줄은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3일을 더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이의 경우에 또 하나 어떤 때는 아이가 이렇게 벌리고 울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움츠리고 울고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이 경우 이제 열이 많거나 어떤 때는 또 춥고 놀래고 이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차요법을 4가지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이 2g씩 넣으면 됩니다. 2g씩 넣고 똑같이 물을 600cc 넣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0cc 나오게 다려서 예, 수시로 조금씩 먹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른과 달리 아이는 3일 정도 복용을 네. 하면서 증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방차, 야제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이 갈근과 이제 창출입니다. 아이가 이제 열이 있을 때 또 더워서 이제 땀이 나면서 울고 아이가 차가운 곳, 예, 차가운 곳은 집안에서 벽입니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틀, 예, 베란다, 창틀 쪽으로 아이가 가면서 자꾸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창출과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마셔볼까요?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약간 쓴맛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쓴 걸 잘 안 먹으면 여기에 이제 꿀이라든지 예, 분유 또는 요구르트를 조금 타서 이렇게 주어도 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한방차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한방지압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야자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예, 지압법도 똑같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손발을 예, 벌리면서 예,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우는 경우에는 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상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소상열은 아이의 이제 엄지손의 이제 내측 뿌리각입니다. 그래서 엄지손, 예, 손톱의 뿌리각 내측을 엄마가 그냥 살살 이렇게 마사지 해듯이 살살 한 10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남자아이는 좌측, 여자아이는 우측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아이가 이렇게 움츠리고 우는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는 우리가 아이들은 새싹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간장의 기를 왕성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대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대돈이라는 혈자리는 예, 엄지 발에 있습니다. 엄지 발의 내측이 아니라 두 번째 발가락 쪽에 있는 뿌리각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에서 내려오고 뿌리각에서 서로 만나는 부분을 예, 엄마가 살살 마사지 해듯이 약간 가볍게 눌러주면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아이가 자다가 울 때도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되고 아이 자체가 이제 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좀 겁이 있는 것 같기도 할 때는 이 소상열과 예, 대돈열을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손발을 젖히면서 우는 경우엔 소상혈, 몸을 움츠리고 우는 경우엔 대돈혈이 야제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방상담 오늘은 야제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준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준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는 59세, 네, 키는 1m 70,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50. 50kg 나가시는군요. 예, 우리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박사님, 저는 예, 신발이 매우 차고요. 무릎도 시리고, 예, 그러고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네, 불면증도 있고, 예. 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불면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다고요? 변비도 좀 있고요. 아, 변비요? 예. 예. 지금 이제 59세인데 폐경은 언제 되셨습니까? 폐경은 한 52세, 53세 그때쯤인 것 같은데. 네. 갱년기 증상 지나갔습니까? 그 갱년기 증상은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49에 갱년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특별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 그때 좀 이런 증상이 막 그때 심했지에 막 불면증을 막 콧박 4일 동안을 한숨도 막 못 자가지고 네. 그래가지고는 그래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그때 병원에 제가 이제 찾았거든요. 저는 병원을 좀 별로 이제 가는 걸 그래서 네. 그래 갔더만은 그래 갱년기 증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은 갱년기 증상은 다 치료되었습니까? 지금은 뭐 다 치료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증상이 아직까지 있는 거. 아, 그러면 요즘도 한 번씩 뭐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때부터에 예. 땀은 이제 불면증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반 수면제는 일반 의원에 파는 그런 그 처방해 주시는 그 수면제는 안 되고 네. 그 정신과 수면제를 그때 한의원에 갔더만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정신과 수면제를 지금 22년이니까 꼬박 지금 10년째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약을 먹어서 그런가 더 몸이 더 차츰 더 차지고 예. 손발은 그때보다 더 찬 것 같아요. 요즘도 양발 신고 자고 그렇거든요. 네. 지금 같은 날씨도.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수면제 말고 특별히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 정신과 수면제만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소화가 뭐 그 후로도 원래도 잘 안 됐는데 요 한 달 전부터 좀 더 안 되네. 네.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배가 이렇게 이때쯤 되면 배가 고파야 된다 하면서 네. 네, 그거 돼야 되는데 제 시간 감각이 있는데 그 배고픔이 안 느껴져요. 네. 대변은 며칠에 한 번 보세요? 한 3일, 4일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특별히 뭐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수술한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면증만 있고 이제 주무시거나 이랬을 때 움직일 때 열이 올라오면서 땀나는 증상은 없습니까? 여보세요? 예. 땀은 예.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은데 막 달라면은 예. 더워요. 위에가. 그러니까 제가 옷을 어떻게 입냐면은 발토시하고 양발을 신고 네. 밑에는 내복하고 이렇게 잠옷옷 입고 네. 위에는 반팔티 입고 예. 그렇게 자요. 예. 위로 열이 올라오니까네. 예. 그 열이 올라오는 게 지금 갱년기 증상 그 49살 그때부터 그러세요? 아니요,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예. 16년도까지는 그런 예. 증상이 없었거든요. 위로 열 올라오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 갱년기 증상은 처음에 소화가 안 되고 예. 불면증이고 그것만 있었지 위로 열 올라오고 그런 증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 17년도부터 서서히 이게 시작돼가지고 제가 약을 안 끊고 계속 먹었거든요. 이 수면제 약을 예. 그래서 그런가 이게 차츰차츰 안 그래도 원래 제가 몸이 한데 이게 이제 더 차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막 돌 넘어서가지고 위로 뭐 열까지 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예. 괴로워요. 이 에어컨을 못 트는 거라. 예. 에어컨을 틀리는 이제 틀어야 되는데 안 틀면은 더울 때 막 속이 울렁울렁 하거든요. 더워가지고. 예.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막 손발이 시리고 막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는 손발이 시려가지고 막 또 잠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옛날에는 소음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는 또 태음인으로 이제 또 변한 것 같다면서 예. 하시더라고요. 예. 저기 혹시 젊으셨을 때 그 술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술은 못 하는데 뭐 회식 때 어쩌다가 마시면 뭐 예. 얼굴이 벌개지고 그래 하더라고요. 예, 한 모금만 하셔도 바로 빨개지신다는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손하고 발은 실인데 주로 얼굴하고 가슴하고 등 쪽까지도 열이 좀 같이 올라오세요? 예, 누우면은 그게 느껴져요. 예. 누우면 등 쪽에 있잖아요. 네. 한가운데 그쪽이 더워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실 때는 등이나 얼굴 쪽에 열감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예. 그러면 저녁 때, 그러니까 낮에도 그러면 누울 때는 등에서 열감이 느껴지세요? 예, 누우면은 예. 이렇게 등 중간에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열감이 느껴져요. 손발은 차디찬데.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체질상 한의원에서 이제 소음인, 태음인 똑같이 이제 음체질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이제 차가운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저녁 때 주로 그렇지 않으면 낮에 누울 때 이제 등 쪽에서 열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체온계상 재면 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방에서 이제 음어 화동 증상이라고 해서 음이 부족이 되고 체내에 전기, 원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허열 증상이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몸이 이제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활력이 생겨야 돼서 심장에서 이제 펌프질을 해서 손과 다리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제 심장 자체가 떨어져 있고 지금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특별히 빈혈 증상은 없으신 거죠? 예, 빈혈 증상은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왜 빈혈을 물어보냐면 지금 피의 양이 많아야 적정량의 수준이 있어야 예, 피 자체가 손과 발로 가면서 예, 영양분과 이제 산소 공급이 되면서 손발이 이제 따뜻해지는데 실질적으로 피 검사를 했을 때 빈혈 수치가 없다는 것은 예, 피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기가 부족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이제 170cm에 몸무게가 이제 50kg시니까 이제 근육량도 좀 많이 적은 걸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심장을 보강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몸을 따뜻해지려면 음식을 잘 먹고 소화 흡수를 해야 되는데 소화 흡수가 이제 잘 안 되면서 이제 영양 공급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황기. 황기, 예, 그 다음에 백출. 백출, 예, 그 다음에 연자육. 연자육, 예, 그 다음에 감초. 남초. 예, 지금 음식 드실 때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얼큰한 거는 매운 거는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 아,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추 2개 넣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세요. 1500cc.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에서 이제 30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100에서 120cc에.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세요. 저녁으로 예. 예. 그래서 일단 워낙 지금 몸이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어화동 증상까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치료 기간을 오래 잡아야 되는데 먼저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황기 백출 연자육 그거 할 때 몇 g이라고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아, 예, 각각 5g씩 넣으시면 됩니다. 각 5g씩. 네. 네, 어머님.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환기, 백출, 연자유, 감초를 이용한 한방차로 증상 개선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 키,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원래 66이요. 네, 66세이시고요. 키는요? 예?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 161, 몸무게는요? 몸무게 42kg. 그렇군요. 우리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관지 합장증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가래가 나고 기침이 나고 이래하고 예, 이 주변에 뭐 이래 보면서 피부가 좀 참해 벗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가렵고 아, 피부가 가려우세요? 그리고 기침 나고 가래 나는데 예, 제가 22살 때 한쪽 폐를 많이 알아가지고 폐력을 알아가지고 예, 한쪽 폐가 거의 망가지는 시기예요. 한쪽은. 예,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기관지 합장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가래가 나고 기침이 나 있기니 이거 뭐 할 방법이 없나 싶어갖고요. 네. 지금 그러면 병원에서 지금 이제 기침, 가래, 기관지 확장증 약은 처방 받아서 복용하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다른 약 또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다른 약은 없고 기관지 합장증에 대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예. 저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예, 건강검진 받으실 때 특별히 뭐 이상 뭐 빈혈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변으로 적혈구가 샌다든지 이런 특별한 뭐 증상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거 특별한 증상 받은 적은 없어요. 예. 지금 근데 담배는 안 태우시는 거죠? 예. 네. 지금 몸무게가 이제 161cm에 42kg인데 이 몸무게가 예전부터 이랬습니까? 전에도 뭐 별로 더 안 나갔어요. 네.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괜찮아요. 예, 화장실 대변은요? 배변도 약간 현비기가 약간 있긴 있어도 예, 하루 한 번씩 봅니다. 예. 지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체질 검사는 뭐 소음이라고 그러지? 네, 소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젊으셨을 때 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술요? 예. 젊을 때는 술 많이 먹었습니다. 아, 젊었을 때 이렇게 술을 좀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은 없었습니까? 얼굴 붉어지는 증상은 별로 없었어요. 예. 지금 이제 한쪽이 폐가 이제 거의 결핵 때문에 이제 제 기능을 못하고 이제 기관지가 확장이 되는데 현재 이제 몸 키가 161에 이제 42kg가 되니까 이때는 이제 기관지만 치료를 해서는 치료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폐가 한쪽이 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방에서 이제 토생금 원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위와 장, 그다음 이제 소장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폐에 이제 영양 공급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관지 확장증, 특히 이제 기침이나 가래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요. 기침, 가래가 있을 때 특히 가래가 맑은 가래가 나오세요? 아니 누런 가래가 나오다가도 맑은 가래 나오다가 뭐 예. 그래 어떨 때는 보면 혹하다가 이게 피가 약간 섞였을 때도 있어요. 네. 이제 기관지가 확장이 되면서 안에 이제 모세혈관이 혈관벽이 약해져서 그렇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오미자. 그 다음에 맹문동. 냉문동. 그 다음에 인삼. 인삼요? 그 다음에 황기. 암기. 그 다음에 감초.
감초요. 앙포요? 아니 감초. 감초. 아, 예. 예. 예, 그다음에 대추 1개요. 맥주? 아니 대추요. 백주. 아니 대추요. 대추. 대추? 예. 우리 삼계탕에 넣는 대추 있잖아요. 아, 예. 예, 대추 1개 넣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물을 1800cc 넣으세요. 물 1800cc. 예, 그렇게 해서 중간 불 정도로 한 35분 달이세요. 중간불 35분요. 예, 그렇게 하면 한 100에서 120cc 나오니까요. 예. 예, 그걸 지금 양약을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드시나요? 식후에. 예. 식후에요. 예, 그러면 그 차 요법은 이제 그 양약을 먹은 다음에 2시간, 아침에는 이제 2시간 있다가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는 양약을 안 드시니까 점심 식사 하시고 2시간 있다가 드세요. 네, 저녁 식사하고. 예. 저녁에 2시간 있다가. 아니, 저녁 때는 그 하루에 2번만 드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최진육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야제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이가 특별히 아픈 곳 없이 밤에 자다가 깨서 운다면 야제증일 수 있는데요. 야제증은 성장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방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최진육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